잘 키우자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올린 영상의 댓글로 상담을 해오신 김성욱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비단 김성욱 학생만의 고민이 아니고 잘 키자 TV에 오신 모든 구독자님들께서도 참고가 되는 이야기라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현실을 부끄럼 없이 고백했다는 점 높이 사고요. 또 이렇게 하는 자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주에 동창회 갔다가 유튜브를 하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도 막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 계정을 들여다보고는 2달이 다 돼가도록 구독자도 별로 없고 엄지척도 좋아요 그것도 별로고 이런 걸 왜 하느냐고 약을 올리더라고요. 뭐 자업자득이죠. 전번에 내가 그 친구 유튜브를 하는 거 보고 약을 올렸거든요. 뭐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망신을 당했죠. 이 나이에 뭐 유튜브라니 스스로 또 놀렸지만은 또 저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아무튼 뭐 나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말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제 경험담을 그 참고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올릴 것입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독과 함께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 3만 구독자 그 친구를 한번 콧대를 한번 꺾어주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욱군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 20대 후반인 제가 수능을 쳐도 될까요? 뭐 그거 하고 일반 친구들과 같이 공부만 하여 삼수까지 했음에도 평균 5등급을 맞춰 대학을 뭐 갔다 그런 내용하고 사회복지 분야, 뭐 체육 분야에 흥미는 있으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군대는 대학교 2년을 마치고 다녀왔다. 그리고 군대에서 알게 된 뭐 형 동생을 하는데 보니까 뭐 약학, 물리학, 뭐 간호학, 의료계 계열 이런데 다니거나 졸업한 친구들 많이 보았다. 그리고 수학 과목을 중학 수학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능 수학 수리 영역은 만점을 받을 정도로 수학 공부만 일단 한다. 그랬고 아침 점심 식후에 수능 위주 영단어를 꾸준히 봐주고 내년에는 종합학원을 다녀서 외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을 판다. 이건 수학은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게 되겠다. 뭐 그런 그 내용인데요. 성욱 학생의 그 계획대로라면은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내년 수능이 11월 중순에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19달이 남았나요? 그럼 19달 중에 과목별 시간 비중으로 이렇게 보면은 수학을 하는데 10개월을 투자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에 영어, 국어, 탐구 2과목 이렇게 해서 얼추 과목당 뭐 2달 반씩 투자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영어 2달 해가지고 1등급, 국어 2달 해서 1등급, 탐구 1과목 2달 반씩 해서 1등급 이게 가능할까요? 성욱 학생이 고등학교 3년 재수 1년 그래서 삼수 또 뭐 1년 이렇게 합해서 보니 5년을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6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평균 5등급이 나왔다면은
공부한 게 아니라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60개월을 보낸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저에게 오는 서울대 1학년을 마치고 의대에 가보겠다고 나를 찾아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수능까지 약 11달간 한 달에 2번 쉬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럼 하루에 15시간씩 되겠죠. 그래서 그 15시간 중에 점심 저녁 30분씩 빼고 그럼 14시간이 남잖아요. 그 중에 한 30분은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을 뺀다 이러면 13시간을 쉬지 않고 공부해야 의대에 겨우 갑니다. 그래서 서울대급 학생이 이 의대로 가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9월 달쯤 되면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허덕허덕 합니다. 전 과목 만점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도 험난하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요? 아직까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저는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안 해서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저한테 배운 애가 머리는 그냥 보통 머리예요. 그렇지만 아주 성실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공대에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동생도 부모가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이 아이는 머리는 좋으나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또 잡기에 좀 능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도 유도도장을 다니겠다고 그래서 빡빡 우기니까 나는 안 된다고 빡빡 우겼고 두 가지 병행은 안 된다고 한 가지로 성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 쪽으로 유도를 하는 중에 공부하기 싫다고 한 달도 못 채우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 내 아이라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겠는데 부모가 아니니까 저도 포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흐르고 나서 형이 이제 박사학위를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그 부모와 마찰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자녀가 둘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둘 다 비슷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자 성욱 학생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열공을 할 자신이 있으면은 수능을 다시 준비해도 됩니다. 내일 당장 폰 정지를 하고 컴퓨터 게임 절대로 안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면 성공을 합니다. 성욱 학생과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을 하여 성공한 학생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그 대구에 사는 한 어머니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식이 2월 5일 날 해병대 제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식의 말에 의하면 제대를 하면 수능을 다시 쳐서 대학에 가고 싶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는데요. 뭐 자기 아들은 그 대구 뭐 달서구라고 있더라고요. 달서구에서 뭐 누구누구라고 하면 노는 데는 도사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군입대 전에는 대구 근처 무슨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긴가민가 하고 그 제가 직접 봐줄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니고 멀리 대구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필수어휘 800개 그가 들어있는 책하고 중학교 필수어휘 영어 과목이죠 1200개가 들어있는 책 2권을 드리면서 이걸 아들에게 전해주되 제대까지 3개월 남았으니까 말년에는 좀 시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0개의 어휘가 들어있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 그걸 mp3에 담아가지고 단어집을 보면서 듣기를 하는데 집중을 해서 하루에 3번씩 반복을 해서
3개월간 꼭 해라. 내가 시킨 대로 꼭 했을 때 날 다시 찾아와라. 이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2월 5일 날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모르는 녀석이 하나가 딱 찾아왔는데 예비군복을 입은 깨구리복을 입은 아이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누구누구다 하면서 지금 막 제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새벽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00개의 어휘를 한 개도 안 틀리고 줄줄 아주 노래를 부르듯이 하더라고요. 저도 기가 막혔죠.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어휘를 암기시켜 주는데 늘 써먹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시킨 대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좋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일부터 지금 막차를 타고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나 대신 엄마가 옆에서 보초를 서고 그렇게 필요한 건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문자로 통화를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코치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면서 단 하루도 어김을 없이 수능 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한 열흘을 앞두고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운이 안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서강대하고 경북대 사회학과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로 안 가고 집 근처에서 밥 먹고 다니겠다고 경북대를 다니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잊어먹고 있는데 재작년인가에 저한테 전화가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결혼을 한대요. 그래 축하한다. 그래서 신부는 그랬더니 신부는 어느 학교 나왔대? 그랬더니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 너 아주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구나. 그리고 비아냥 비슷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녀석이 우리나라 최고 큰 지상파 방송국에서 뭐 PD인지 뭐 PD인지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PD가 뭐 그렇게 방송국에서 중요한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인생 역전을 한 거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별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욱 학생도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의 실전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욱 학생도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문제는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요. 어머니라도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지켜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요. 목표가 확고하고 의지만 있다면 하세요. 단 내가 예로 든 사례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이과상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꿈같은 최고의 의대에 30대 후반에 합격해서 의사가 된 분도 있고요. 경희대 한의대에 다니다가 그 경희대 한의대 다 졸업을 하고도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의대로 옮겨가지고 지금 6년 마치고 레지던트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또 뭐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수석을 졸업한 아이도 그 공대생이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서울 가서 아주 지금 유명한 물리 올림피아드 강사를 하다가 뭐 간판 없는 그런 학원이었나 봐요. 하다가 이제 이거 영원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치대로 가가지고 제가 있는 이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큰 병원을 개원한 아이도 있어요. 뭐 이빨 빼는데 물리학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뭐 역학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쉽게 뽑는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고, 좀 더 특이한 사례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하려다가 뭐가 잘 안 맞았는지 다시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카톨릭 의대를 졸업한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를 졸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카톨릭 의대에 합격한 제자도 있는데요. 뭐 사실 카이스트 출신 중에는 그 과학고를 나오게 되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 빼고는 다른 과목은 수능과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서 자기 꿈을 다시 이루어낸 거죠. 먼 길을 삥삥 돌아서 간 사례들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그 과정이 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는 그 내공도 좀 있어야 되고요. 이에 이렇게 나열한 이렇게 유턴에 성공한 학생들은 그 하나같이 제가 물어봐도 너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공부하네? 가끔 이렇게 툭툭 치면서 놀아라 이러면서 장난삼아 이렇게 농담을 던져보면은 애들은 정색을 하며 저는 공부가 좋아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가려고 하느냐? 자존심 때문입니다. 한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거지하고 정상인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있고 없고지 그랬더니까 이 애가 하는 얘기가 자존심 때문입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중학교 때 그 수학 경시대에서 고3들을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중3들이 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중3들을 다 제치고 혼자 대상을 차지한 애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뭐 이 지역에 있는 과학고 가기 싫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과학고를 갔는데 맨 나중에 보니까 와이대에 머물렀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경우죠. 중학교 때 또 한 아이는 중학교 때 또 그 나중에 수학 경시대에서 날리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누구 하면은 다 아는 아이입니다. 이름만 대면. 그런 아이가 그 특목고에서 철저히 망가져가지고 저에게 왔을 때는 부탁하러 왔을 때는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오수를 하러 왔지만은 한 달도 못하고 떠나서 고천을 헤맸어요. 이렇게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진 말짱한 아이가 특목고에서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폐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으로 대학을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외국으로 간다고 영국인가 간다고 저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 속은 새카말 겁니다. 아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싫게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사례를 더 소개를 해볼게요. 고등학교를 몇 달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12월 달에 저를 찾아온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공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그때는 참 있어 보여서 그럼 내일부터 당장 하자 그랬더니까 당장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부모한테 이렇게 강조한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시간하고 싸움이니까 최대한대로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 하되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라. 저는 그것밖에 부탁할 게 없습니다. 집에 가면 무조건 재워라.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8달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인강을 들려가면서 완벽하게 끝낸 시점에서 3개월간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수능장으로 들여보냈는데
전국 수석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한 것밖에 없어요.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설마 얘가 거기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문과고 그래서 뭐 올해 서울대 못 가면은 내년에 꼭 갈 거다 이런 확신만 가지고 그 공부를 시켰는데 8월달에 그 수능 원서 접수를 시킬 때 이렇게 전국 수석이 나올지도 모르고 국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국사 시험 때문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에 못 갔어요. 그런데 얘는 어디를 갔냐면은 그때 글로벌 성균관대에서 글로벌 경영학과라는 게 신설하면서 영재들을 아주 끌어모을 때예요. 그래서 그 글로벌 경영학과 1회인데 졸업을 하면은 뭐 삼성에 취업을 시켜주는 건 물론이고 유학까지도 가능하다고 그 학교에서 하니까 그 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최연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회계사 시험 합격했다고 연락은 왔는데요. 그래서 뭐 5년간 학교 장학금 등록금도 전부 다 삼성에서 대줬으니까 돈 벌었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건물 옆에 있는 원룸으로 얻어가지고 아이를 거기서 재웠다. 엄마하고 같이 잤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기 제가 있는 건물에서 그 아이의 집까지는 밤에 1시에 빠른 속도로 가면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어가면 그 뭐 이 건물 내려가서 집에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리죠. 그러면 하루에 15분씩 전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80시간 이상을 전략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80시간이면 탐구 과목 2과목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2과목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시간 개념을 제가 늘 시간 없다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성공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사례는 이제 그만하고요. 성욱군이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인 제가 수능을 다시 쳐볼까요? 쳐볼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 좀 전에 많은 사례를 드렸잖아요. 나이에 제한 없다. 자기가 공부하고 목표만 있다면은 30살이 넘어서도 30살, 30대 후반도 하더라. 그리고 일반 친구들하고 그 같이 공부만 해서 3수까지 했으면서도 평균 5등급.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행복지수 높은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변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 말라. 항상 그 최고 상위권에 있는 애의 그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일단 공부 시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라. 상위권 애들의 공부 방법은 지금 나하고 실정이 안 맞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대로 하면 폭망한다. 쓸데없는 짓이다. 얼마 하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진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 사회복지 분야 아까 그 대구 달서구의 학생처럼 뭐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군대는 대학교 2년에 마쳤다. 진짜 지금 현재가 좋은 시절입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꽃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군대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자, 왜 그럴까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가장 자유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 제대로 못하면 영원히 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뭐 군대 가서 그 뭐 의학 뭐 어쩌고 그뭐 물리학 뭐 이런 거 한 그 뭐 선배나 후배들 많이 봤다. 그 뭐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수학 과목을 중학 수학부터 해야 된다. 아주 옳은 말을 했어요. 이거는 학교 지금 현재 평준화 고등학교 전교 5등 이내에 드는 애들도 까 뒤집어 보면 중학 수학이 에서 문제가 생긴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상담하러 오는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탁 보부도당당하게 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전교 5등 안에 드는데요. 우리 애를 어떻게 그 뭐 가르칠 거면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건가요? 아주 대단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 한번 간단히 테스트 좀 한번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중학교 영어 필수어휘 1200개 중에 랜덤으로 그냥 뽑은 거 500개짜리를 주고 그 보는 면전에서 제가 그래요. 이거 주면서 자 순서대로 읽고 한번 단어의 뜻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버벅 반타작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실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과장됐나? 뭐 이정만 그런 거 아닌가? 글쎄요. 서울은 좀 덜 하겠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부터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중학교 수학 중에서 연속성이 있게 여기 보면 제 그 유튜브에 보면 중학 수학 뭐 어쩌고 한 거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그 좌측 단원에 있는 거 정수 뭐 대수 부분 그 부분이 그 이쪽 그 오른쪽에 2학기 부분 중학교 2학기 부분 이 도형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되거든요. 그건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이쪽에 그 계산사 그에 필요한 그 과정을 이어서 그렇게 길게 잡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 과정 한 달 만에 끝내세요. 2학년 과정도 한 달 만에 끝내고 3학년도 한 달 만에 끝내세요. 그 고등학교 교과 중학교 그 교과 그러니까 학교 중에 학교에서 중학교 수학 한 학기 부분을 끝내는데 그 30시간 이내에 끝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문제 풀이를 할 때 그 중학교 책 중에 뭐 체크 뭐 이런 거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자, 3단계까지 풀지 마시고 1단계 안에서 풀되 자, 진도를 나가면서 처음부터 계속 진도만 쫙 나가면 나중에 이게 수학 공부 망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되 가장 쉬운 문제를 홀수나 짝수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계속 그러면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1번, 4번 이렇게 두 문제 이상 건너뛰어서 하세요. 그러면서 진도를 나간 다음에 다시 2학년 과정 할 때 1학년 과정에 앞으로 가서 그다음에 뭐 안 풀었던 2번, 뭐 5번 이렇게 풀면서 3학년 과정 할 때는 또 1, 2, 3학년, 1학년, 2학년을 반복하면서 수학 어떻게 입시 수학을는 암기가 최고거든요. 수학에서 암기 안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공식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수학의 풀이에는 모든 약속이 있어요. 순서가 있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되,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종합해 보면은 뭐 중학교 1학년 한 2주 만에 마치라는 얘기죠. 안 될 거라고요?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달려들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때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그 13579식으로 홀수 부분, 짝수 부분 문제를 또 풀어가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하고 나면 중학교 수학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성우권이 중학교 수학부터 한다는 그 판단은 아주 잘 된 거고요. 지금부터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중학 수학을 못 끝내면 수능 수학 못 끝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나? 뭐 이 정도면 일단은 다 됐네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문자로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학, 국어는 제 영상에서 참고로 하시고요. 영어는 조만간에 유튜브에 종합 영어에 대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동기는 뭐겠어요? 인생을 맨날 옛날에 4월과 5월이라는 이수만 씨가 하던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젖은 집단 태우듯 이런 뭐 가사가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맨날 젖은 집단 태우듯 푸석푸석 활활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맨날 연기 맡으면 눈물만 나잖아요. 그렇게 타면서 끝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약 장사가 마진이 좋다는 얘기 있죠. 한 번에 빵 끝내는 거. 위험 부담은 있지만은 수능 한 방으로 내 앞에 놓인 큰 장벽을 날려버리던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니다 싶었을 때 보니까 앞에는 큰 아주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건너가야지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읍군은 또 뭐 군대 복무 중에 이런 말 들어봤죠. 뭐 팽이를 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은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수능 날은 돌아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당장 시작을 하되 성읍과는 하루살이 같이 살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뭐 하루살이 그럼 내일 죽으란 얘기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 보통 이제 하루살이 같은 인생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였지만은 제가 말하는 하루살이는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입시생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좌우명으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사람이 내일 심장마비로 죽는다. 이걸 알았을 때 24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진짜 24시간을 쪼개고 1초도 10분의 1등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야? 친구도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내일이 없으니까 재수생들 지금 뭐 대박의 꿈을 가지고 수많은 애들 성우꾼이 옛날에 재수할 때하고 똑같은 처지로 뭐 기숙학원을 가지만은 재수생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하루살이 같이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짜 내일 없어요. 내일은 맨날 젖은 집단 태우듯 푸석푸석 연기나 맡으면서 눈물 흘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다 이렇게 써 붙이세요. 나는 하루살이다. 나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만 나는 내일 공부할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쓰든가 나는 하루살이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렇게 써붙여만 두지 마시고 그걸 실천치 못했으면 그냥 그때는 그만두세요. 그리고 제 얘기 꼭 기억하시고요. 꼭 실천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면은 제가 그때는 이렇게 문자로 또 답변을 해 드릴게요.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